팟캐스트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팟캐스트 스타, K-팟스타를 모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K-팟스타 진행을 맡고 있는 불독입니다. 오늘은 5월 21일 부부의 날이기도 한데요. 이 부부의 날은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 좀 유래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의 날은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신 해였죠. 2003년 민간단체 부부의 날 위원회가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한 청원을 제출하였고요. 국회 본회의에 의결되어 2007년 법정 기념일로 제정된 날입니다. 21일이 부부의 날이 된 이유는 둘이 합쳐 하나가 된다는 뜻으로 21일이 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모든 부부, 조합원 여러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께 축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 라디오가 주최하고 팟빵이 후원하는 국내 최초 팟캐스트 오디션 K-팟스타. 오늘은 5번째 도전자를 모시는 날이기도 한데요. 오늘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공지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19금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방송이기 때문에 노골적인 성적 묘사가 있습니다. 각별한 우리 자제분들을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청취 지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9세 이하 청소년의 청취를 만류합니다. 이 방송에는 노골적인 성적 묘사가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청소년과 어린이가 소화하기에 어려운 내용이 적지 않습니다. 아울러 어른 중에서도 직설적인 성적 묘사에 대해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은 잠시 방송을 꺼두셔도 좋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 5월 7일에 방송되었던 세 번째 도전팀이었죠. 권순철 조합원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영상 해설 방송 우리도 보고 살아요의 결과가 제 손에 들어와 있는데요. 그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도전자서부터 계속해서 그 다운로드 횟수로만 평가한다는 점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 권순철 조합원님, 권반장님의 우보살 다운로드 횟수는 488회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어제 올라왔거든요. 네 번째 프로그램이었죠. 텃밭 라디오, 네 번째 도전팀 텃밭 라디오의 다운로드는 지금도 계속 가능하십니다. 업로드가 되는 순간부터 일주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까지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그 횟수를 집계해서 다시 다음 방송에서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린 대로 제 옆에는 오늘 5번째 도전팀이죠. 5번째 도전팀 야광쇼의 진행자 대제 반비님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네. 저희 방송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처음 들어봅니다. 아, 처음 들어보시는 거예요? 처음 듣기보다는 듣지도 않고 나왔네요. 아, 듣지도 않고? 네. 뭐, 제 소개 제대로 안 해주셨는데, 예. 제대로 제가 한번. 예,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대한민국에서 섹스를 제일 잘하는 남자, 그리고 여성분들에게 오르가즘을 강의하는 남자, 반비이 대제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저희가 들어드릴 방송의 제목이, 네. 제가 알기로는 야광쇼라고 그랬는데, 야광 성교육쇼. 아, 야광 성교육쇼. 그러니까 줄여서 그렇게 보면 그 팟캐스트에는 야광쇼라고 나와 있는데, 정식 명칭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야광 성교육쇼. 아, 그럼 성교육에 관한 내용들이, 성교육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있는. 아, 보통 그러면 그 방송을 진행하실 때는 혼자 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럼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성에 대해서 거침이 없는 아주 진보적인 여전사 친구들, 여성 패널분들 나오고요. 아, 패널? 네, 그렇죠. 그리고 제 친구들, 그리고 제 커뮤니티도 있는데 거기서 좀 끼 있는 친구들, 남자분들도 오셔가지고 같이 보통 한 4-5명이 같이 하는 것 같아요. 4-5명이 같이 방송을 하신다고요? 그럼 방송을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작년 2월쯤에 돌발적으로 시작해서 중간에 시즌 1이 한번 날아간 적이 있고요. 왜 날아갔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걸렸어요. 아, 그래서? 네. 19금, 이거는 청소년들이 듣기에 유해한 매체다라고 해서 걸렸고, 거기서는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지적만 했을 뿐이죠. 예. 근데 서버 회사에서, 그 회사 이름이 뭐더라? 그 서버 회사에서 날려버렸어요, 방송을. 아, 모든 파일을 다. 포딕스다, 맞아요. 나쁜 놈 새끼들. 예. 백업 파일도 안 주고 그냥 날려버린 거, 이 새끼들이. 황당했어요. 그래서
야광 성교육쇼라고 이름을 바꾸고 수위 살짝 조절하고 그리고 다시 내보내고 있죠. 시즌 1도 지금 사실 검색해보면 나와요. 야광쇼라고. 네, 여러분들 쌍쇼십니다. 야광쇼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자장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로 야광쇼 검색하시면 시즌 1도 이제 성인분들만 들을 수 있게 그 회원을 가입을 해서 인증을 하시면 들을 수 있어요. 홈페이지가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팟빵에서. 팟빵에서? 네. 성인 인증을 받아야 청취가 가능한가요? 예, 네. 그 로그인을 할 때 그 주민등록증 입력을 하고 성인으로 가입을 하면 그걸 들을 수 있어요. 그런 방송들이 몇 개 있어요, 지금. 네. 그렇군요. 그러면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시즌 2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건 언제쯤일까요? 시즌 2는 작년 8월쯤? 8월쯤? 것 같아요. 네. 그럼 근 10개월 정도가 됐거든요. 지금 5월 달이기 때문에 5월 말이니까 이제 그럼 10개월 정도면 성회관에서 모든 교육은 다 하시지 않았을까요? 그게 섹스라는 게 그래요. 약간 몸에 대한 테크닉적인 이야기를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데 저는 아직 테크닉에 대한 얘기를 조금 자제하고 있어요. 자제하고. 네, 그 기술만 깔짝깔짝 배워서는 전혀 소용이 없어요. 오르가즘을 방해할 뿐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에 여성들의 오르가즘에 대해서 그래서 약간 지금은 멘탈 교육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멘탈이 아직 야하지가 않아요. 영혼들이 야하지가 못해서 그러니까 왜 경험이 없는 걸 이제 아다라 그러잖아요. 우리 속된 말로. 너 아다냐 후다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거 좀 센가? 전 세다고 생각 안 하는데. 흔히들 하는 말이니까. 그래서 몸만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멘탈이 아다예요. 몸은 후다인데 정신은 아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이제 우리는 아멘이라고 부르거든요. 쟤네 아멘인데 얘기해 보니까. 저희가 제 방송에 또 기독교를 좀 더 싫어하기도 하고 정확히 말하면 개독교를 싫어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멘들을 위한 좀 내용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 이제 살살 좀 테크닉도 좀 풀어보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 이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는 어떤 일을 좀 하셨었나요? 저는 여러 가지 일들을 꽤 잡다하게 했었어요. 영화 잡지사 기자도 했었고 누드 모델도 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 많이 했었어요. 바텐더도 했었고. 그래서 방송을 시작하시게 된 그 계기는? 제가 블로그에서 이 얘기를 시작을 했었어요. 사실은 저의 섹스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블로그를 통해서 시작을 했었는데 이 블로그가 이제 티스토리 나쁜 새끼들 포딕스보다 더 나쁜 새끼들이에요. 이 개새끼들이 갑자기 없애버린 거예요. 블로그를. 야하다. 경고도 없이 빼고 팔도 안 주고 또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승질이 나가지고 이제 방송을 한번 해볼까? 이제 저는 낙곰수 좋아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팟빵을 이제 시작을 했죠. 방금 전에 본인을 소개해달라고 부탁드렸더니 가장 섹스를 잘하는 남자라고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괜찮으시다면 저랑 만나는 친구랑 뭐 같이 한번 나와볼까요? 증언을 들어서라도. 그 증언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있다? 얼마든지요. 그럼 혹시 방송하시면서 좀 재밌었던 일이라든가 다양한 일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녹음 방송을 진행하는 도중이라든가 아니면 방송이 끝난 후에라든가 저도 살짝 지금 게시판을 보기 약간 겁이 나긴 하는데요. 그런 일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저희 방송의 백미는 댓글이에요. 댓글만 보면 아주 가관이에요. 그러니까 순위는 높은데 저희 방송이 악플이 99%고요. 악플이 90%? 밤비 이대제 개새끼 네가 섹스를 얼마나 잘한다고 이런 게 한 반이고요. 저희 방송에 나온 여성 패널도 욕하는 게 한 40% 되고 그리고 나머지 10%는 굉장히 이 로얄 제리 등급의 질 높은 성에 대한 담론이 오고가고 있고 그렇게 되고 있고요. 한번 댓글 한번 읽어보세요. 저희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읽어보면 기억나는 악플 좀 소개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섹스에 대해서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그런 시비 거는 것들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딱히 인상적이진 않아요. 왜냐면은 저는 악플을 되게 흥겹게 읽어요. 흥겹게? 전혀 이게 상처가 되는 것도 없고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음미하기 때문에 딱히 이렇게 저의 인상에 남는 그런 건 없네요. 기억에 남는 게 없으시고요? 그냥 제가 방송 외적으로 좀 재밌는 게 있다면 저한테 메일로 만나고 싶어하는 여성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치 증명해보라는 식으로 네.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만나지는 않았지만 네, 그게 되게 재밌었습니다. 약간 무림의 고수들이 청해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방송을 들어보신 분들이 네. 이야기는 여성들이 과감하게 말씀을 좀 하시잖아요. 저도 그 주부 그렇죠. 교실을 하기 때문에 주부 그 문화센터에서 주부를 상대로 그런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수업 시간에 음담패설을 해야만 이게 회원 수가 늘어요. 그렇죠. 음담패설을 빼면 그렇죠. 색들이 그냥 이렇게 이 수업에 나면 웃을 일이 별로 없어. 막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기 때문에 네. 좀 섞어가면서 중간중간 섞어가면서 하는 편이긴 한데요. 네,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과감하게 말씀하시는 여성분들, 네. 그분들의 특별한 멘탈을 네. 가지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그 말씀을 처음에는요, 제 블로그나 제가 이제 이것도 얘기해야겠네. 포딕스와 티스토리에 있어서 최고 나쁜 놈들이 이제 네이버거든요. 예. 나쁜 새끼들이에요, 이 새끼들. 저희 카페가 있어요. 제가 운영하는 카페가. 예. 저는 원래 작가 지망생이에요. 네, 저는 글을 쓰는 일을 하고 있고. 지금도 캠퍼스 21에서 지금 섹스 칼럼을 연재를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쓰는 아주 굉장히 하드코어한 글들이 이제 네이버 카페 야광 해적들에서 네. 많이 이제 검색이 됐어요. 그거 보면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섹스에 관련된 검색어를 치면은 다 제 글이 검색이 됐었어요. 근데 이게 작년 9월에 네이버에서 강제로 폐쇄를 했습니다. 네이버에서 강제 폐쇄? 네, 왜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또 청소년 유해 매체라고 판정을 내렸거든요. 근데 청소년 유해 매체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땐. 청소년이 반드시 읽어야 할 글들인데 뭐 그들의 기준에 의하면 그들의 기준에 의하면 청소년이 해가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어쨌든 청소년 유해 매체라고 판정이 났을 때는 성인들이 인증을 해서 들어오게 하면 되잖아요. 예. 카페. 예. 네이버에서는 성기구 광고도 하고 있고 예. 성이 많아도 돈을 받고 팔고 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커뮤니티만 이게 완전히 봉쇄를 해버렸어요. 네이버 측에서. 그리고 제가 지금 몇 달째 지금 계속 전화를 하고 있거든요. 이 개새끼들아, 돌려놔라. 근데 네이버에서는요, 제가 하도 전화를 하니까 이 블로그 카페 상담 부서를 폐쇄를 했습니다. 네이버 자체 전화 상담이 아예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어떠한 상담을 할 수가 없는 그 거예요? 누구도 네이버에 전화로 연결이 될 수가 없어요. 저랑 저희 카페 회원들이 한 20명이 맨날 돌아가면서 전화를 해서 괴롭혔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그 9월까지는 그 카페 제가 쓴 글들, 저희 여전사들이 쓴 어떤 성체험들. 네네. 저희는 떡 리뷰라고 합니다. 예. 영화 리뷰하듯이 떡을 리뷰한다. 그 리뷰 글들을 오고 좀 충격을 받고요, 1차적으로는. 2차적으로는 이 새끼들은 뭔데 이렇게 겁도 없이 이런 자기 성체험을 과거 없이 풀어놓나? 호기심. 그리고 3차적으로는 이제, 얘는 이렇게 다양한 5가지 오르가즘을 느끼는데, 네네. 나는 성관계 하는 것도 무섭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카페 가입을 하고, 이렇게 저랑 친해지고, 저희가 또 오프라인 모임도 하거든요. 그런 경로를 통해서 좀 멘탈이 강화가 되는 것 같아요. 아멘에서 이제 야광 멘탈이 되는 것 같아요. 야광 멘탈요? 네. 야광 멘탈?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친해지면서 방송에 제가 초대를 하고 자기 얘기를 풀어놓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성 담론이 활성화가 되면 성 도덕이 좀 문란해진다는 우려도 상당히 넓게 퍼져 있는 게 좀 현실이거든요. 이런 걱정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 도덕은 반드시 문란해져야 돼요. 성 도덕이 문란해져야 된다고요? 네. 성이 문란해져야 되고요. 왜요? 사실은요, 문란할수록 사람이 굉장히 야해지거든요. 건강해집니다. 건강해진다. 네. 음란할수록 사람이 멘탈이 세져요. 마치 저처럼.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람이 강해질수록, 여자분들은요, 남자한테 휘둘리질 않아요. 그런 건 있어요. 그렇죠. 클럽에서 원나잇을 해도, 금사빠라 그러죠. 요즘 유행하는 말로. 남자한테 푹 빠지는 여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거 다 섹스를 못해서 그래요. 그 여자들이. 섹스를 잘하거나 그리고 성에 대해서 충분히 그 여자의 영혼이 문란해져 있다면 절대로 그 남자에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남자들이 그 여자한테 중독되고 오히려 매달리고 집착하고 그런 여자가 것도 강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그 회원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좀 많이 나누다 보면요. 입이 좀 걸고 야한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시는 엄마들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 행동은 좀 올바른 것 같고요. 좀 의기소침하게 얌전하게 계시는 분들이 나중에 알고 보면 좀 뒤로 가서 호박씩 가고 저랑 또 나이트클럽 갔다가 눈 마주치니까 도망가기도 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자, 그럼 다음 질문 한번 좀 던져드릴게요. 자, 성담론 전도사가 돼야겠다고 마음 먹게 된 계기가 있었는지. 네, 저는 20대 시절을 굉장히 천둥 벌거숭이처럼 살았어요. 물란하게 살았고요. 제가 일단 반 미친놈처럼 살았고 많은 여성분들이랑 성관계를 했고 떡을 빚었어요. 네네. 그랬는데 섹스를 잘하는 여성들과 제가 자고 나면 원나잇을 하고 나면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대화 하나하나가 옷차림이 표정이 매력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섹스를 못하는 여성들보다. 그러니까 몸매가 좋고 얼굴이 예쁘다고 섹스를 잘하는 게 결코 아니거든요. 제가 많이 속았어요. 네. 왜 이 섹스를 잘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똑똑할까? 그리고 매력이 있을까? 나로 그럼 계속 연락을 하게 만들까? 이 이대제를 반비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섹스를 잘하는 친구들이 완전히 달라요. 마음가짐 자세가, 남성관 자체가, 그리고 자신의 일에 대한 태도라든지, 패션이나 유행에 있어서도 절대로 유행에 흔들리지 않고, 뭐 성형수술 관심도 없고요. 자기 스타일이 강하고. 그러면서, 섹스에 굉장히 무시 못한 어떤 초능력 같은 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저는 야한 여자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많아졌으면? 네, 물란하고 야하고 튼튼한 청학력 여전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서 이런 일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남자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자기가 섹스를 존나게 잘한다고 생각하거나 섹스를 잘 모른다고 생각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남자들은 99%의 사람들이 자기를 섹스를 잘한다고 생각해요. 남자들은. 그 남자들을 좀 일깨워주기 위해서라도 니들 병신이다라는 걸 저희 전문 용어로 사자성어인데 개조병신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 용어를 좀 전파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부터 들려드릴 내용은 19세 청소년들은 물론 어른들 중에서도 부담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청취가 거북하실 것 같은 분은 지금 이제 야광쇼를 들려드리는 순간 잠시 꺼두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K-팝스타 5번째 도전팀 야광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을 수가 없어요, 한 번에.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섹스를 제일 잘하는 남자 반비 이대재입니다. 어떤 분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메일로. 반비님은 왜 그렇게 부지자지라는 말을 자주 쓰시는 거예요? 그 말만 안 쓰셔도 친구들한테 방송 추천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앞으로는 좀 순화시키시면 안 되나요? 라고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참, 반비 메일 주소는 neondeje@gmail.com입니다. neondeje@gmail.com입니다.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말을 쓰는 데 있어서 마음에 거부감을 느낀다. 그건 그 말의 잘못이 아니라 마음이 어딘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화가 났을 때 그 화난 마음을 표현하는 말이 욕이죠. 사람이 욕을 못하면 마음에 병이 듭니다. 마음에 불이 나거든요. 화. 이 불을 바깥으로 내보내지 못하면 마음이 타버립니다. 어른들 도덕교육 가서 거기서 이렇게 하잖아요. 나쁜 말을 쓰면 안 된다. 이런 고루한 말들은 귓구멍에 듣는 게 아닙니다. 나쁜 사람에게는 나쁜 말을 해줘야 됩니다. 저기 강도님, 죄송한데 제 물건 좀 돌려주시겠습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에게 상처 주지 말라는 의미에서는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 나쁜 말을 해서는 안 되죠. 다리 없는 약자에게 야 이 다리병신아 이런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다리 없는 약자에게 야 이 병신아 라고 욕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욕을 반드시 해줘야 합니다. 야 이 씨발 병신아 다리 2개인 게 그렇게 잘났냐? 네 3번째 다리는 존나 족같이 생긴 주제에 이 씹새끼가 뭐 이렇게 욕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그 꼰대들 어른들의 말을 절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욕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능수능란하게 욕을 구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면 안 되는 말이라는 건 없어요. 우리가 자지보지라는 말을 쓰는 데 있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하다면 자지보지라는 말에는 아무 죄가 없어요. 보지, 자지라는 말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시선이 잘못되고 왜곡된 것입니다. 말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언제 사용했는지 그 맥락이 중요하죠. 말을 구성하는 2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기표와 기의. 우리가 자지, 보지라는 말을 쓰는 데 있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하다면 자지, 보지라는 말에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보지, 자지라는 말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시선이 잘못된 것이고 왜곡된 것입니다. 보지라는 말의 어원은 보물과도 같은 땅 혹은 보배와도 같은 연못이라는 의미의 그 어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친 개 같은 폭력 기업 네이버에서 보지 검색을 해보세요.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이버라는 한참 덜 떨어진 기업이 보배와도 같은 연못을 아주 쓰레기와 같은 연못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이버뿐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이렇습니다. 연못이 썩은 게 아니라 그들의 코와 대가리 전체가 다 썩어 있습니다. 보지라는 기표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보지라는 말을 듣고 그들의 대가리 속에 떠올리는 성에 대한 마음가짐이 그들의 기의가 썩은 것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더러운 말이 되었냐면요. 예전 남자들이 참 못났었어요. 그래서 여자를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를 남자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을 했어요. 여자들의 성기를 성기 취급을 하지 않고 구멍 취급을 했어요. 여자와 여자의 신체 모두 무슨 문방구에서 파는 물건 취급을 한 겁니다. 물건, 사물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저는 사물 좋아합니다. 남자들이 여자를 보는 시선 자체가 굉장히 남성 우월주의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초인 것이죠. 제가 중학교 때 어떤 선생님이 있었어요. 이 비용신 새끼가 학생들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여자가 얼마나 못난 존재냐. 오죽하면 소변 볼 때 쭈그려 앉아서 소변을 보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오줌 쌀 때 쭈그려 앉는 거랑 일어선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남자 똥 쌀 때 쭈그려 똥 싸잖아요. 남자 뭐야. 완전 병신들인 거죠. 남자들이란 존재들의 그 자체가. 이게 바로 마초의 정체입니다. 여자를 함부로 대하는 남자. 이게 마초인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성기도 함부로 대하고 여자의 성기를 지칭하는 말도 함부로 씁니다. 무엇을? 보지를. 더 나아가서 섹스 자체를 더럽고 추하고 저속한, 미천한, 입에 올려서도 안 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추악함의 숭고함, 이 저속함의 우아함, 미천한 고귀함도 있습니다. 그 미학도 분명히 있어요. 제가 이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거 너무 고급스러운 개념이라서 이렇게 잘못되고 고장이 난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섹스의 가치나 여성의 가치가 한꺼번에 평가절하당했어요. 약 2000년 동안에. 그래서 사람들은 섹스를 쓰레기만도 못한 존재로 여기는 것입니다. 물론 2000년 대부분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퍼지기 시작한 기독교
성경에 보면 구약과 신약이 있잖아요. BC 이후, AC 그 이후에 기독교가 왕정사회와 결탁을 하기 시작하면서 민중들을 왕이 종교인들이 지배하러 가기 시작하면서 섹스도 한꺼번에 그 가치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섹스는 가장 중요해요. 그 섹스를 가장 하찮고 더럽고 마치 범죄 같은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지배계층이 그 인간들 위에 올라설 수가 있으니까 이 피라미드 구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주 유명한 욕이 있죠. 야, 이 씨발 족 같은 새끼야. 족, 자지. 우리 몸의 생식기입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 스스로가 탄생하지도 못하는 고귀한 신체 부위입니다. 이거를 상대하기도 싫은 사람을 이 신체에 빗댈 정도로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섹스는 심각하게 삐뚤어져 있는 것입니다. 순수한 사람들일수록 보지, 자지라는 말을 쓰면서 오히려 상쾌함을 느낍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알맹이는 삐뚤어져 있지 않고 깨끗하거든요. 전문가들일수록 보지, 자지라는 말을 절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산부인과 의사들, 그리고 대학 교수들. 사회의 지식인층들일수록 마음이 굳어 있어요.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일수록 그들은 자기 자신의 섹스를 숨기고 거짓으로 꾸미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잘 나갈 수가 없는 게 바로 대한민국 사회거든요. 저 반비는요,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것 따위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지, 자지, 보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요, 제 마음이 상쾌한 게 중요해요. 씨발 대한민국 사회 따위야 뭐 빙빙 돌려서 색드립을 치든 걸그룹이 야한 안무를 하든 그런 건 섹스의 본질, 알맹이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섹스 앤 더 시티로 대변되는 미국 문화 혹은 서양 사회 역시 서양 남성 우월주의적인 시대에서 벗어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얼핏 보면 성에 대해서 개방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섹스의 본질에 대해서는 그들도 사실은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엄청나게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이 그들 온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절대로 섹스의 끝을 향해 달려가는데 맞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뉴욕에 여행을 다녀온 야광기술 교육생 틸다 양이 제보를 해줬어요. 뉴욕 시민들의 섹스에 대한 수준들, 오르가즘에 대해서, 섹스의 기술에 대해서 토론을 해봤는데 확실하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서양 사회라고 해서 절대로 섹스의 인식 능력이 수준 높은 게 아니라는 것을. 말은 마음의 알맹이에요. 잘 나가는 사람들은 보지, 자지란 말을 입과 혀에 올려놓을 수 없습니다. 야광성교육쇼 청취자 여러분들은 사회적으로 잘 나가세요? 잘 나가는 사람들이 왜 자기 몸 하나 우리의 입말로 호명하지 못하는 겁니까? 그렇게 잘 나가서 뭐 해요? 솔직히 그렇게 사는 거 재미 하나도 없잖아요. 제 말이 맞잖아요. 조이스틱님, 네. 그게 뭐 무슨 의미인지는 난 모르겠어요. 뭐 짧게 한번 얘기해 주셨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아, 조이스틱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남자친구를 이제 건드렸는데 네. 조이스틱 만지지 말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남자가요? 네. 와. 그래서 제가 네. 그거를 이제 그 왜 그런 거야? 아파서 그런 거예요? 뭐예요? 기분 나빠서 그런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만졌을 뿐이에요. 그래요? 왜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자지가 조이스틱이랑 닮았어요, 운혜양. 자지 만져본 적 없죠? 네. 운혜양은 아직 수처녀이십니까? 조이스틱이, 이게, 스틱 하나, 이게 버튼 두 개 뿅뿅, 이게 조이스틱이에요, 정말로. 재밌어요. 그리고 여성상회 할 때 이게 조이스틱 개념으로 생각해야 여성상회가 진짜 여성상회가 시작이 됩니다. 마음대로 각도를 조절할 수 있죠. 왜 자동차 운전할 때 스틱 운전 있죠? 아포가토님은 아시죠? 네, 여성상회의 달인들은 그 감각이 있습니다. 비행기 게임이 아마 대표적인 거죠. 그렇죠. 나 그렇게 근데 수 내가 있죠. 그래서 궁금했던 건데 내가 이제 최근에 자위를 시작을 했단 말이야. 네. 그거를 내가 자위를 그렇게 시작을 하고 나서 한 명이랑 잤어요. 네. 근데
그 사람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고 애무가 없이 그냥 바로 시작을 한 것이 별로 젖지도 않긴 했는데 그리고 또 난 2년 만에 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너무 아파서 자지로는 그 느낌을 못 받았어. 그런데요? 그래서 내가 이게 손가락으로만 느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자지로도 이걸 느낄 수 있는 건지 지로르를. 네. 당연히 자지로 느낄 수 있고요. 남자가 있을 때 마음이 불편해져요. 나오코 양의 경우는. 그 상황도 좀 불편했나요? 뭐 물이 잘 안 젖었다 뭐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냥 하고 싶지 않았어. 그러면은 마음이 당연히 불편한데 어떻게 이제 보지가 긴장도가 낮아지겠어요. 이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기 그냥 방송 나온 김에 저의 프로젝트를 말할게요. 제가 지금 키우고 있는 떡친이 있어요. 아직 안 잤지만 저의 상황을 알고 도와줄 의향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엄연히 계약 관계야. 대화가 잘 되네요. 모텔비는 무조건 내가 낼 거니까 너는 짜져 있어 이거야. 내가 얼마 전에 그걸 봤거든. 자기야 나 이거 가방 이거 어때? 이거 예쁘지? 했더니 자기야 왜 사줄까? 닥쳐 넌 그냥 맞장구나 쳐 계산은 내가 해 이거를 봤거든. 근데 난 그런 게 되게 좋아. 봤다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글을 봤어. 그런 누가 글을. 썼어요 그걸? 어떤 백화점 직원이 손님이 왔는데 여자가 그걸 봤대요 그 현장을? 어디서 그걸 봤어요 그 글을? 물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봤는데. 오 멋있다 그 여자. 그래서 결국 남자 거 티셔츠까지 사갖고 여자가 결제하고 갔다. 짱이다. 정말 쿨하잖아. 그러니까 난 그런 게 하고 싶기 맞장구나 때문에. 치고 있어. 그래서 난 밤비 강의를 안 들을 계획이야 당분간은. 그래서 내가 먼저 그 사람이랑 맞아 좋은 전략이에요. 아주 당찬. 그 사람이랑 맞습니다. 시작을 할 건데 그냥 첫날은 삽입까지만 시도, 애무와 삽입을 시도하면서 그 과정에서 내가 불쾌함을 느끼지 않고 아주 너무 좋아. 즐길 수 있는 것까지 거기까지 맞아. 시도하고 대신에 조건은 그거야. 내가 자주는 대신에 이렇게 이쁘고 착한 내가 자주는 대신에 너는 내가 스탑하면 언제든지 네가 막 흥분을 했더라도 스탑을 해야 돼. 그러니까 걔한테는 사리를 만드는 과정일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미안하기도 한데 어쨌거나 그렇게 시도를 해서 내년 내 생일에 처음 잘 거고 1월이에요. 그럴 거고 며칠이에요? 안 알려줄 거야. 신상 공개된다니까. 그러고 나서 내가 지로르를 자지로 느끼면 그때 다시 이 자리를 방문해서 좋습니다. 얘기해 주세요. 어떤 느낌인지. 그러니까 내가 지로르를 느끼고 좋습니다. 나의 경험을 보고 싶어하는 수많은 사람이 야광해적 카페에 있어요. 나오코가 지로르를 느끼면 그래서 떡 리뷰를 쓰면 숑이버섯이 자기는 눈물 날 것 같다고 딸 시집 보내는 느낌일 것 같다고 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나오코 양이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주변 사람들, 주변 여해적들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해적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이거는 다 그렇지. 경사를 넘어서서 이럴 수는 없다의 수준에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한 거기 때문에 내년 1월 리벤지. 근데 그 과정에서 기대됩니다. 무슨 맥락막 무슨 막 공부했어 지금 자기의 막이 3개가 있는데 그 막을 통칭해서 포도막이라고 그래요. 그 부분에 염증을 생기는 병이 포도막염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포도막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염증을 그 수술로 제거하지 않으면 이제 그 어차피 시각장애가 온다. 그래가지고 수술했는데 수술해도 시각장애가 와서 그 이제 시각적 개념이라고 그러는데 시각적 개념이 없는 거죠. 그게 어떤 상상력의 사람들마다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져보는 거를 비주얼하는 걸로 환원해서 이미지널이 이제 공감각 아니 상상하는 거죠. 네. 상상하는 능력. 그렇게 환원해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게 도저히 안 되는 또 사람들도 있더라고. 얘기를 해보면. 그 시각장애인 분들끼리 얘기를 하니까요. 걔는 재밌다 이거. 걔는 같은 시각장애인이 아니구나. 해는 벌거타. 그러면 걔는 그냥 해는 벌거타를 그냥 외워야 돼요. 네, 우리 발렌타인님은 그 정도는 아니고. 그렇죠. 좀 저는 19살 때 처음 했었어요. 네. 누구였어요, 상대방? 여자친구였어요? 아니요. 아니었고. 군것질이었구나. 네. 그 베리 퓨, 퓨 보지 맛은 어떤 분이었어요? 그냥 뭐. 또 군것질이었어요? 네. 근데 그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그쪽 세계? 있더라고요. 그 진짜 신받다예요, 그게. 산삼이에요, 산삼. 대박.
왜냐면 그 업소 여성들은 섹스를 노동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섹스를 즐긴다는 발상 자체를 못해. 그러니까 그걸 할 줄 아는 분을 만난 거예요. 걔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봤을 때는 그냥 타고난 것 같아. 그거는 보지만 그런 게 아닐걸요. 내추럴리 본이야.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질뿐만이 아니라 뭐 손길이라든지 입이라든지 다요? 글쎄요. 뭐. 보지가 예쁘다. 그 말을 이제 또 미각적으로 표현하면 맛있다. 그렇지. 네, 그렇죠. 맞아. 공감하죠. 쫀득쫀득하다. 그러니까 촉각이 미각인 게 딱 연결되는 건 한데 그 안을 예쁘다고 표현한다는 건 처음 들어봤어요. 아, 되게 참신한데. 아니야, 근데 난 많이 들어봤어. 보지가 예쁘다는 말은. 근데 네 질이 정말 예쁘다. 정말 소음순 대음순이 예쁠 것 같기도 해요. 그런지는 잘 모르겠고. 왜요? 보고스 안 하시나? 아니, 보긴 봤는데 보지가 다 보지지 뭐. 그렇지 않아요. 불고기도 있기 때문에. 아, 불고기도 있구나. 불고기 왜 생겨? 불고기는 이제 혈액순환이 좀 안 되고 오래 의자에 앉아있는 직업을 하는 애들은 많이 생겨요. 공부 많이 하는 애들. 그러니까 그 불고기라는 게 그 익은 불고기처럼 약간 까맣게 되는, 검은 잡잡하게 닭벼슬처럼 너덜너덜한 그런 느낌이 나는 거지. 음순들이. 그런 애들이 있고. 근데 불고기인 사람들 들으면 기분이 좀 나쁘겠다. 그거 해결되나? 해결이 그래서 음순 제거 수술도 있고 병원에서 난 반대인데 안 해야 될 것 같아. 나는 롯데리아 가면 불고기 버거 안 먹어요. 맛이 없어. 그 야광초에서 불고기 얘기 처음 했는데 사람들 다 깜짝 놀라더라고. 모르더라 그 불고기라는 은어를. 근데 남자들이 불고기라는 표현을 쓴다는 건 알 필요가 있지. 그렇지. 그 남자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은 그 어렸을 때 12살 때 있었던 그 질 수축 운동 그게 성인에까지도 실제 어떤 실제 경험에서 남자하고의 실전에서도 이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어진다는 건가요 지금도? 이쁜이 수술을 하면은 이쁜이 수술 혹시 유혹이 흔들려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었던 것 같은데? 나는? 있었다고? 그렇죠. 이쁜이 수술의 정의가 뭐야? 그러니까 질을 이제 질 어떤 이 면적을 질의 압력을 높이기 위해서 살을 꼬매는 거예요. 짤 때 째고 잘라낼 때 잘라내고 평수를 좁히는 거죠. 네. 30평을 한 13평으로 뭐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줄을 만드는 수술도 있고 소음순 그 만드는 소음순 만드는 것도 있고 소음순 그 불고기 절제술도 있고 절제해가지고 그렇죠. 예쁘게 딱 그리고 그리고 포경 수술 클리토리스 포경 수술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이걸 하면은 성감이 좋아진다는 속설에 휘말려서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어요. 산부인과가. G스팟 주사도 있어요. 전 여자친구가 이걸 하겠다고. 제가 이제 20대 후반이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이제 헤어졌지. 아니, 헤어진 걸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형 관심 없고. 그분의 그 수술 할까 말까 고민이. 하는데, 산부인과 갔는데, 거기에 병원 의사가 하는 얘기가. 갔어요, 심지어. 심지어 갔어요. 병원까지. 갔어. 그 정도. 상담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그 정도로 그냥 진지했는데, 왜냐면 내가 좀 걔하고 이제 섹스를 할 때, 좀 너무, 지루인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오래 했거든. 1시간, 2시간 막 이렇게 했는데. 저비불로 아니에요? 아니, 자기가 못 산 거에 사례. 그런데 여자 쪽에서는 이제 여자 쪽에서는 자기 탓인 줄 알고 그거를 뭐 나 때문인지 아니면 뭐 반복된 경험인지 모르겠지만 그 산부인과 가서 상담을 했더라고. 근데 거기 상담 내용이 애를 낳고 와라. 그래요? 결혼하고 왜 뚱딴지 같은 얘기지? 결혼하고 나서 애 낳고 헐거워지니까 하는 수술이다. 이렇게 상담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지금 제가 사례를 하나 모아왔어요. 그 한번 에스프만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에스프만님 목소리가 좀 약간 상담과 어울려서 부탁을 한번 해봅니다. 예, 그대로 처음부터요? 네. 안녕하세요. 그 상호명만 빼고. 네. 안녕하세요. 질 성형 수술에 대해 문의하셨네요. 비용은 수술 방법에 따라 180만 원, 220만 원 정도입니다. 수술 후에 2, 3회 치료를 받으러 내원하셔야 하고 입원은 하지 않습니다. 부부 생활은 수술 방법에 따라 3, 6주 정도 후에 가능합니다. 임플란트 방식으로 하시면 회복 기간이 짧아집니다. 감사합니다. 그 아래 그게 예술이거든요.
밑에 그 상담 문의가 원래 문의인 거죠. 저는 용인시 수지구에 살고 있으며 중국인 48세와 결혼한 남편입니다. 제 아내는 자연분만으로 아이 2명을 출산하였으며 한국말을 못합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이분이 수술을 하고 싶은데 1. 수술 비용 2. 수술 후 통원 치료 기간 3. 부부생활 가능 기간 등입니다.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그러니까 이 사례에서 만약에 이런 사례라면 한국말을 할 줄 모르는 중국인 와이프를 억지로 자기가 만족하려고 이 수술을 알아보는 거라면 씨박새끼죠. 개새끼고 이거는 범죄예요. 이건 의료적 강간이에요. 그런 사례고. 그 왜 아프리카에서 그 여자들 어렸을 때 강제로 할례하죠. 그거 왜 맞먹는 거예요? 뭘 한다고? 클리토리스를 싹 잘라요. 왜? 맞지도 않았는데. 원래 후진국이 좀 남성 우월주의적인 그 통념이 있잖아요. 사회 인식이 있고 여자가 못 느끼게 하려고 여자가 밝히지 않게 하고 바람나지 않게 하고 부풀어오르니까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자르는 거예요. 어머 미친 새끼. 아니 그 처음 들어요 얘기? 되게 유명해요. 아니 뭐 난 뭘 자른다고 했는데 클리토리스는 몰랐지. 맞지도 않아 그냥 유리 조각 이런 걸로 막 자른대요. 그게 남자들의 기본적인 인식이에요. 여성관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성분들이. 그러니까 이분이 만약에 중국인 와이프가 한글을 모르니까 자기야 나 수술하고 싶어 했는데 이분이 대신 알아본 거라면 안타깝지만 그렇게 용인할 수 있지만 우리 하렴이가 걱정하는 대로 이 씨박 새끼가 지 자지 쪼임 좁으려고 이걸 알아본 거라면은 이거는 만약에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남자들은 진짜 네 자지를 잘라 이 개새끼들아. 아니 정말 절제 수술이에요. 지 이쁜이 수술하는 게 이게 절제를 해요. 질 내부 벽을 잘라서 이걸 꼬매서 줄이는 거야. 옷 추선하듯이 바지 기장 줄이듯이. 그러면은 어제 에스프마님도 저한테 말씀해 주셨지만 그 경락이 지나가잖아요. 몸에 그런 거 다 차단돼요. 신경이 다 죽어요. 세로 절제면 모르겠는데 가로 절제 같은 경우는 그 경락이 다 이렇게 세로로 다 이렇게 나 있거든요. 다 끊겨요. 경락이 끊기면은 인체 건강에도 흐름에도 기의 흐름에도 안 좋고 그리고 그걸 자르는 것뿐만이 아니고 되게 절제해내고 그것도 막 사람이 인위적으로 또 붙이는 거잖아요. 다 교란이 되죠. 느낌 이게 뭐고 그냥 진짜 병신 되는 거지. 진짜 이상해. 무섭죠. 뭐 이 얘기 나와서 하나 더 얘기하자면 말게 형. 그 다마박은 자지 혹시 주변에 친구 있어요? 없어.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이 그럴 것 같은데? 아니야. 다행이다. 그렇게 생겼는데. 이해해. 지금 전자발찌 있나? 못하냐 이거? 말개님이 시청자 여러분 까무잡잡하게 생겼어요. 벗어났네? 까무잡잡하게 생기셨고, 주위에 없어요? 없어요. 네. 뭐 다마를 받거나 뭐야 연고 뭐더라? 바셀린 넣고 막 이래요. 불리는 거야. 어디에? 자직 이 포경 수술한 그 껍데기 거기다가. 선풍기 아줌마처럼. 선풍기 아줌마처럼 그렇죠. 그 친구들 유혹이 그래요. 야 신세계를 보여줄게 나랑 같이 가자. 그래서 성형외과 가서 다마를 받거나 해바라기 수술. 그걸 성형외과에서 해줘요? 성형외과가 아니라 그 비뇨기과. 비뇨기과 해준 데 있어요? 요즘은 지방만 넣지 않나요? 그럼 지방을 넣는가? 지방을 넣었어요. 해바라기 그런 거 안 해요. 해바라기는 이제 군대에서도 많이 하죠. 군대에서는 이제 찢어가지고 감아가지고 살을. 아니 정식 의료기관에서는 안 해줄 것 같은데 그거를 개인이 그냥 할 거 같은데. 정식 의료기관에서 해줘요. 비슷한 수술이에요. 그러니까 담아 박는 게 아니라 의료기구를 넣어서. 그것도 이제 크기가 이제 관건인 족병신들의 이 섹스관 속에서 이걸 하면은 막 여자의 질을 꽉 채우고 내가 얘를 보내버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러면서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수술하는 순간 니들 자지는 있잖아. 거기로 끝이야. 그때부터 이제 4시가 되는 거죠. 자지 달린 4시가 되는 거예요. 냄새 안 나요? 모르겠어요. 저는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냄새 날 것 같아. 일단 뭐 냄새는 오래되면은. 그렇겠죠. 뭐 그 안에서 부패가 되겠죠.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남자들 우리나라 남자들 거의 다 포경 수술 하잖아요. 근데 또 유럽 쪽은 거의 또 다 안 하죠.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포경 수술이 좀 되게 불필요한 거라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살살살 벗겨진대요. 벗겨지기만 하면 귀두가 쏙 나오면은 이제 뭐 자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르는 순간 그 말씀하신 것처럼 신경 같은 게 좀 죽는데요, 많이. 그럼 성감이 많이 죽는 거죠.
네, 그러니까 포경 수술을 안 하는 게 맞아요. 남자든 여자든 칼 대지 않는 게. 하셨죠, 근데. 우리 다 했죠. 강제죠. 그리고 포르노만 봐도 포경 수술 안 한 배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적으로 지금 이 인류가 우리 21세기 지구가 성적으로 아직 되게 미개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에는 좀 안 그런 애들이 배우로 많이 나오겠죠. 포르노 배우들이. 어쩌면 지금 녹음 스튜디오 시간 다 돼서 이대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떡해요? 더 방송 안 나오면 우리 끝난 줄 알아. 네, 우리 화장실 갔다 옵시다. 즐거웠어? 즐거웠어. What's up, nigga? 저는 이제 가야 돼요. Why you so depressed and sad all the time like a little bitch? What's the problem, man? Niggas wanna hear you rap. Don't nobody care about how you feel. We want raps, nigga. Raps. Grandma's passing. 자, 지금까지 들으신 방송은 대제의 반비님이 진행하시는 야광 성교육쇼를 들으셨습니다. 자, K파스타 다섯 번째 도전팀인 야광쇼를 응원하시는 방법은요. 팟빵 업로드 후 일주일 7일간 다운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제 옆에 대제 반비님 앉아 계시는데 본인 방송을 들으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저는 제가 무슨 말 했는지 기억을 잘 못하는 버릇이 있어요. 예. 이게 그냥 나오는 입 뚫린 대로 나오기 때문에 참 새록새록 주옥 같네요, 정말. 아, 주옥 같아요? 네, 빨리 발음하면 네. 족 같네요. 네. 네. 자, 우리 게시판에 지금 다른 날 그 도전팀들보다 유난히 많은 댓글과 그러게요. 함께 저는 그래서 조금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방송사고인 듯 사과 방송까지 해야 했던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김담은 씨가 진행했던 방송에서. 근데 그때보다는 좀 수위 조절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댓글들이 그닥 그렇게 심하게 올라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여기 우리 조합원들이 댓글을 평상시에 올려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오늘 또 멀리서 중국에서까지 댓글을 좀 올려주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옆에 계시는 우리 반비님은 생방송을 처음 하시는 거라서 이렇게 네. 지금 게시판에 즉각 반응이 올라오시는 거 되게 신기한데요? 신기하신가요? 네. 그 반응을 살펴보시니까 소감이 어떠세요? 마치 지금 여전사분과 섹스를 하는 느낌이에요. 여전사분과 섹스. 네, 여전사들은 불감증이 아니라 다감, 네. 감수성이 높거든요. 네. 반응이 바로바로 옵니다. 네. 네, 손끝만 대도 자지러지기 때문에 마치 그런 아리따운 여성분이랑 떡을 맛있게 빚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제가 좀 궁금한 게 방송을 들으면서 궁금한 게 있었는데 네네네. 몇 명의 여자들을 만나보셨는지 셀 수가 없나요? 한 500명은 안 될 것 같은데 100명은 넘겠죠. 모르겠어요. 100명은 넘게? 네. 그게 어떻게 세본 적도 없고. 좀 전에 그 방송 외에 네. 그 성교육 강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오르가즘 강사를. 네. 그거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이제 제 방송을 듣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네. 제가 전화번호도 까는 네네. 편이고 예. 010-6306-1821 예. 연락이 오세요. 저한테 배우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5가지 오르가즘과 그리고 이제 저희 영어로는 잡발이라 그래요. 예. 영어로는 오랄 섹스죠. 뭐 네네. 구강성교. 저는 순우리말을 추구하기 때문에 네네. 잡발. 예. 이제 이 구강성교를 못하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 여성 상위에서 내가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 네네. 몸을 못 가누겠다. 이런 분들이 많고, 그래서 7가지, 8가지 과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이 제가 전화로 상담을 하고, 그리고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 네. 거의 뭐 1대1, 소수정예로 강의를 하고 있고,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저랑 자는 거 절대 아니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손끝 하나 안 건드리고 철저하게 이론으로 제가 설명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네. 키스하는 법, 클리토리스 오르가즘, 지로르가즘, 그리고 학문성교, 여성사정 등등. 좀 전에 5가지의 오르가즘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그냥 저희가 보통 볼 때는 그냥 오르가즘은 다 똑같은 것 같은데 그렇죠. 5가지라고 나눠 놓으셨으니까 네. 5가지의 종류가 뭐가 어떻게 되는지. 첫 번째로 남자들이 내가 그게 홍콩 보냈다. 걔가 뻑 가더라. 네. 이게 이제 그냥 얘가 오르가즘을 느꼈구나라고 착각을 하는데 네. 그게 클리토리스인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네. 대부분의 여성들이 클리토리스 오르가즘을 느끼고 네. 그리고 학문 섹스도 굉장히 쾌감이 커요. 좋아요. 잘하면. 네. 그 학문으로도 오르가즘을 느낄 수도 있고 굉장히 좀 강력합니다. 두 번째. 네. 그리고 여성사정. 이제 많이들 G스팟 오르가즘이라고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G스팟이란 건 존재하지 않고요. 네, 어쨌든 그 여성 사정, 그 야동 많이 보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있어요. 네. 막 여자가 막 오줌 같은 걸 싸는 그런 그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자궁에서도 오르가즘을 느낄 수가 있어요. 네, PD님이 바로바로 화면을 띄워주시네요. 네, 좋다. 예. 네, 그렇게 있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질 오르가즘입니다. 네, 질 자체가 오르가즘을 느끼게 되고, 그게 척추 오르가즘으로 이제 거의 끝판왕 오르가즘이에요. 네, 그 척추 오르가즘까지 연결이 되면 이제 그 여자의 자기 골반 안에 숨겨 있는 그 5가지 보물은 다 이제 취해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보물찾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있는 카페는 네이버에서 개새끼들이 없애버렸으니까 저희가 정말 해적이 돼버렸어요.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야광 기술 검색하시면 네, 저희 사이트로 올 수 있고 거기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한국 여성들이 성에 있어서 좀 솔직하지 못하다고 보시는지요? 그렇죠. 솔직하지 못하죠. 그렇다면 솔직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솔직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하지 못한 그 왜 그렇게 솔직하지 보시는지. 못하게 사회에서 몰아가니까요. 사회에서 남자들이. 그렇죠. 여자 사회 여성분이 통념이 그렇게 보니까. 네. 사회 통념에서요. 뭔가 좀 밝히는 여자라는 말이 있죠. 그걸 나쁜 여자, 걸레 같은 여자처럼 동의어로 쓴단 말이에요. 그 야광이라는 말의 어휘도 그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밝히자. 얼마든지. 마음껏. 능동적으로. 밝히자는 의미에서 네. 전 여자들이 적극적으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섹스를요. 네. 섹스를 즐기지 못하는 부부들, 오늘 부부의 날이니까. 네네. 그 부인들이 이 몸에 쌓인 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교회에 가서 찬송가를 부르고. 네. 그 목사의 그 어떤 원죄 의식에 어떤 매저키즘적인 막 쾌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 굉장히 제가 볼 땐 불행한 그 순환 구조거든요. 자기 몸에 숨겨져 있는 그 비밀, 버튼을, 쾌락의 버튼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럼 섹스를 즐기지 못하는 것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부른다고 봐야 될까요? 치명적으로 현대인의 신경증에 아주 큰 영향을 저는 미친다고 봅니다. 아주 주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 노처녀 히스테리는 거기서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좀 만나다 보면 제가 좀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연령대가 어느 정도까지 커버를 해보셨는지. 저희는 아래로 위로 얼마까지? 아래는 그게 방송 심의에 걸릴 수도 있겠지만 위로 좀 올라가자면. 저희 어머니 뻘이랑도 저는 해본 적이 있고요. 저 그 위도 좀 기대하고 있어요. 위도 기대하고 있는 아직 시도는 못 해보신? 야한 할머니가 나타나 주신다면 전 거침없이 도전할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럼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야한 것의 기준이 어딜까요? 일단은 관상에서 나타나는 게 어느 정도는 있어요. 이 어떤 피부 상태라든지 어떤 눈의 윤기라든지 어떤 입술의 모양이나 어떤 몸매 이런 것들에서 어느 정도로 나타난다고 보고요. 그리고 대화를 해보면 그 웃음소리를 들어보면 저는 좀 촉이 와요. 이분이 배짱이 있는 여성이구나. 배심이 있구나. 그런 느낌이 오고, 그리고 좀 대화를 해보면, 굉장히 똑똑한 여성들, 그리고, 제가 자지보지를 발사를 하는데도 잘 받아주시는, 넓은 아량이 있는 분들은 좀 떡맛을 아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성담론이 활성화가 되면 성범죄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아니에요.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네. 그 유명한 그 성범죄자들 있잖아요. 다 성담론을 즐기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음지에서만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양지에서도 자신의 어떤 성적 취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누구한테 솔직하게 얘기하고 성담론이 많이 퍼지면 퍼질수록 성범죄는 예방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하는 사이트라든지 제 방송을 듣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성욕이 없어진다. 이런, 성욕 감퇴 효과도 본의 아니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자, 지금 제가 끝으로 하나 오늘 밤비님이 지금 놀라운 것은 지금 조금 말을 좀 국민 라디오에 나오셔서 말을 좀 가려하고 좀 조신 있게 행동해야 하는 시대인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씀 막 계속 하셨단 말이죠. 네네네. 그런가요?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
우리 놀이터 표현의 자유가 네. 어떤지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정치와 이렇게 좀 연관시켜서 말씀해 주시면 네. 표현의 자유가 좀 위축되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굉장히 위축돼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대표적으로 신동엽 씨의 어떤 색드립이 또 반대급부로 유행하기도 해요. 그게 오히려 성적으로 더 억압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하지 못할 말을 돌려서 하니까 킥킥킥 웃는 굉장히 네거티브한 웃음, 부정적인 저는 웃음, 소극적인 웃음이라고 생각하고요. 대표적인 게 네이버의 사례겠죠. 저는 네이버 앞에서 1인 시위도 했었어요. 1인 시위도 했었고 저는 성표현은 굉장히 제약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본질적으로는요. 예, 그러면 끝으로 우리 청취해주신 분들에게 네. 짧게 점수 좀 잘 달라고 네. 마무리 멘트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좀 부탁하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요. 예. 네, 뭐 다운 받으시려면 받으시고 마시면 마시고 야동 다운 받듯이 그냥 예. 본인 그대로 하던 버릇 나오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자, 지금까지 들으신 우리 야광쇼의 야광쇼를 응원하시는 분들은 팟빵에 업로드된 후에 네. 일주일 동안 다운로드를 좀 받아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들어서 아시겠지만 내용과 형식에 많은 제약을 두지 않습니다. 다양한 여러분들의 참여 신청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